안녕하세요.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최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 대부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중대국어 수업을 작년부터 했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1등 하고 있는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중대국어는 제가 처음이라 아마 생소하실 거고요. 관심도 별로 없으신 그런 과목이기도 하죠. 또 심지어. 근데 한국사는 제가 이제 그 어머님들하고 비슷한 세대인 것 같아요. 90년대 후반 학번. 그렇죠. 수능 세대. 그때가 저희가 국사 상하로 배웠었죠. 교과서 두 개였고 상하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너무 비슷한데 이제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가 그때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고 지금은 배우는데 이 이후에 교과서가 어디까지 있냐면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중대국의 특징이라 여기까지만입니다. 자, 그리고 3단위는 지겹게 드셨죠, 그렇죠? 국영수 선생님들은 단위수 얘기 안 해요. 그냥 중요하니까. 근데 저희 과목은 단위수를 얘기 안 하면은 중요한지 모르세요. 한국사는 3단이고 통합사회는 4단입니다. 국영수 몇 단인지 아시죠? 국영수 4단이에요. 통합사회가 국영수만큼 단위수가 높은 과목입니다. 자, 이 과목은 현재 고3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전 수능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탐 과목이 8개죠. 문과 이과 나눠져 있고 그 8개가 여기에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단원에 자연환경과 인간이면 지리냐? 지리를 중심으로 다른 게 섞여 있어요. 지리만 가르치는 단원은 없습니다. 윤리만 가르치는 단원이 없고 다 섞여 있는 융합형이 이번 통합사회의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통합사회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학교 선생님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과목이에요. 대치동이. 왜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 한 3, 4분 들어가세요. 1, 2학기 합치면은 각각 한 5분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 전공 과목만 수업을 해요. 근데 저희는 혼자서 수업 다 해야 되죠. 저희 통사 선생님 계시지만 통사 선생님 그 준비를 다 하시는 선생님이에요. 예전부터 수능을 다 준비하셨고 6과목 수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학교 선생님 5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과목이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성적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 그 자료집에도 중대국어랑 가장 비슷한 성적대가 나오는 학교의 데이터들도 좀 넣어봤습니다. 보시면 국어가 70점 3점이고요. 수학이 제일 어렵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점수가 제일 낮은 과목은 뭘까요? 제 눈에 이게 제일 잘 보입니다. 그렇죠? 수학 다음으로 어려운 과목이 한국사예요. 남학생들만 있으면 좀 그렇다 싶을 텐데 여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성적이 엉망입니다. 한국사가. 지금 학생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6년째 똑같은 질문을 설명이 이때마다 합니다. 뭘 하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 위치가 어딘지 알아요? 자, 모른답니다. 압록강과 두문강의 위치 모르죠? 전라도와 경상도의 위치 잘 모를 겁니다. 그 다음에 영남과 호남의 위치 요 네 가지를 다 대답한 학생이 6년 동안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오전에 제 메인 학교 수업 설명하고 왔거든요. 학생 10명하고 학부모님 40명 오셨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제가 민사고는 제가 1타예요. 거기에서도 설명이 30명 왔는데 그중에서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나라 예비 고일 학생들의 수준이에요. 그러니 점수가 이게 맞죠. 이 친구들에게는 한국사가 그냥 우리는 편하게 공부했잖아요. 한국사를.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완전 생소한 과목입니다. 너무 생소한 과목이에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난이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유명한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임경업, 이순신, 그렇죠? 대충 문제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임진왜란 병자론 순서예요. 근데 이 문제 하나를 맞추려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본문 말고도 이 사이드 자료를 해야 되겠죠. 정봉수 신립장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여기 계시는데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압록강, 두만강도 어려운데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리고 이걸 다 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서술형이었는데 서술형을 보시면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게 뭐냐면요. 농장이에요. 농장. 장원, 농장. 정말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역사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농장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다음에 그 유명한 내용이에요. 신돈의 전민 변정도가. 그렇죠? 공민왕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 본문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따로 만든 자료고 요게 교과서 본문입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농장 확대를, 농장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다 일반적인 용어까지 다 빈칸을 해서 아이들이 숙지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냥 고유명사 공민왕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합사회는 이게 한 문제입니다. 이게 한 페이지고 이게 한 문제예요. 세계지리죠. 그냥 세계지리 선생님 들어오셔서 세계지리 문제를 냅니다. 왜? 자기는 세계지리만 가르쳤으니까, 지리만 가르쳤으니까. 이건 한국지리고요. 이거는 윤리사상이고요. 이건 사회문화고요. 이건 생활과 윤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내셔야 되냐면은 융합으로 나오는 게 제 핵심이죠. 융합으로. 이 과목을 서로 섞어야 돼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아직 중대부고에서 섞지 않고 계십니다. 중대부고가 97년에 개교할 때 제가 군대 갔거든요. 아니 딱 서지면서 군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생 실습을, 제가 중대 출신이라 교생 실습을 여기로 오고 싶었는데 TO가 꽉 차서 옆 학교로 왔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요, 이거 섞어야 되거든요. 이 중대부고 아이들에게 이제 나중에 수능을 보게 하려면 이렇게 그냥 윤리 수업, 윤리 문제 내고 지리 문제 내면 안 돼요. 섞어야 돼요. 자, 앞으로 섞으실 것 같아요. 이게 첫 해니까 이렇다고 치고 두 번째 해인 올해부터는 섞으실 거라고 준비를 하고 저희 파트너인 선생님에게도, 그분도 중대 출신입니다, 요구해놨습니다. 무조건 섞어야 된다 이거. 형 그냥 지금까지 기출만 믿으면 안 돼. 이거 섞어야 돼. 올해 기출은 섞을 거야. 틀림없어. 라고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하라고 했더니 2학기 기말고사 때인데 1910년부터 2007년까지 시험범위였는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요 학교는 제가 1등인 다른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인데 시험 기출물이 이런 게 있었어요. 1898년인 사건을 모두 골라라가 기출이었어요. 단대부고에도 기출이 있었고요. 제가 수업한 학교에서도 기출이 있었고 숙명에도 그 기출이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한 학교 2년 다니고 옮기고 2년 다니고 옮기고 그러시나 봐. 요 주변에서. 그렇게 문제 내면 솔직히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얘는 만점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더니만 시험 이틀 전에 새벽 2시에 이거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검수 좀 해달래요. 틀린 게 있나. 새벽 2시에. 그래서 2시간 걸려서 검수해갖고 틀린 게 2개 정도 있어갖고 수정해서 돌려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 수업 이제 핵심 내용, 교과서 내용,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세로로 타임라인을 만들었는데 저는 수업을 가로로 해요. 칠판이 세로로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라인을 가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교과서 빈칸입니다. 일주일에 보통 10페이지 정도 나가요. 10페이지. 그래서 테스트를 요만큼을 그대로 잘라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대로 테스트를 봐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 기출 중심으로, 학교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한 50문제씩 나갑니다. 한국사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자, 그런데 학생들에게 복습을 하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하면은 말씀드린 그대로 이렇게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 변형으로 5개를 보고, 그러면 80점 이상이면 저는 패스, 그쵸? 통과. 그런데 80점이 안 되면은 제 시험을 보던가, 아니면 저랑 클리닉 시간에 요거를, 제 과제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빈칸 과제물 있고요, 문제 과제물 있고, 요 필기 노트를 스스로 주도하는 자기 주도 학습 노트가 있어요. 조선 독립동맹 1942년 화북 지역의 사회주의 중심 조선 의용군, 이렇게 요를 아마 학습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치동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넘버원 학습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어떻게 해라? 빈 종이에 쭉 정리를 해봐라. 그리고 내용에서 이 모르는 거를 다 체크했으면 그 다음부터 외워라잖아요. 학생들에게 자, 빈 종이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해봐라, 정리해봐라. 아무도 못합니다. 요즘 학생들 아무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강제로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야, 이거 그대로, 이게 지난 시간 내용 정리가 그대로 해봐라.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빈칸을 여기다가 영단어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써서 외워라. 그래서 테스트 통과를 못한 친구들은 요거를 빽빽하게 채워서, 누가 대신 써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빽빽하게 채워서 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클리닉을 한 걸로. 어차피 클리닉 시간이 그거 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 성적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요거는 제가 작년 중대부고 처음 수업하면서 이제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1학기 기말 때 2개 틀려서 92점인데
1등 될 것 같다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제 제자가 아니었는데 30점이었답니다. 야, 이번에 목표는 80점 했는데 75점 받았대요. 그래서 넌 다행이다. 오케이, 다행이다. 이 친구들은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인데 하나 틀렸고 하나 틀려서 1등급이에요. 그런데 2학기 기말에 사라졌습니다. 1등 선생님 수업 들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저희 반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1등급 비율은 60%인데 굳이 1등 하는 선생님 가고 싶대요. 갔죠. 뭐 어떻게 합니까? 제가 1등이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교, 제가 1등인 학교는 아니지만 2023년 재작년이죠. 그렇죠? 이때 1등급은 4%였습니다. 자, 이때 10월 31일이니까 언제냐면요. 2학기 기말고사 스타트하는 시즌이에요. 근데 1학기 때 1등급인데 저한테 보냈습니다. 왜냐면 하나 틀려갖고 불안한 거예요. 중간고사 때 불안해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잘 찾아보셨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협박 문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저보고. 잘하는 아이니까 알아서 1등급 만들어. 다행스럽게 1등급이 나왔습니다. 1등급이 다행스럽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민사고 학생들 제일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민사고 학생들 학교가 150명이어서 1등급 15명이잖아요. 6명 이상은 제 제자입니다. 항상 그랬고요. 맨 마지막 시험, 전교에서 만점 1명인데 제 제자가 만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1등인 학교 또 다른 학교입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문제를 잘못 내셨어요. 잘못 냈어요. 그럼 정답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정답 처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제 수업 제자들 중에 4명이 이거를 답을 그걸로 골랐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수업하는데. 알았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직접 한 3번 정도 통화하고 좀 진상 부렸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통과시켰고요. 이 친구는 중간기말 다 만점 받았고요. 그리고 그 학원하고 제가 좀 트러블이 생겨갖고 저 따라온 11명 학생들 데리고 따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1명 중에 7명이 1등급이었습니다. 저희 반 평균이 그래요. 60% 이상은 1등급입니다. 물론 학생을 50명, 100명씩 데리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분보다 제가 수업을 못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거기 더 많겠죠. 근데 성적은 제가 압도적으로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1등하고 있는 한대부고 민사고가 아니라 이젠 중대부고도 제가 1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 반 학생들 60% 1등급이 올해도 목표입니다. 보내주시면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